네, 오늘 척추 측만증 강의 제목은 나 측만증 있다. 어쩌라고? 자, 척추 측만증이 있어도 아무 문제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먼저 머릿속에 좀 넣어 두시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우사인 볼트예요.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나이죠. 이 사람 뒤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어깨랑 골반 높이가 달라서 측만증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측만증 치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오히려 측만증을 이용해서 보폭을 더 늘렸습니다. 골반이 더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이 사람이 보폭이 훨씬 커서 오히려 세계 기록 경신하는 데 더 도움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도대체 이 측만증에 대해 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불안해 하는가? 측만증을 치료하기 전에 오히려 측만증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부터 먼저 치료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척추 측만증이 있으면 몸의 모양이 틀어지고 또 더 심해지면 아주 수술하는 경우까지 있기 때문에 측만증이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측만증만 있다 하면 엄마들이 아주 큰일 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고 진짜 좀 걱정을 하고 확실히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건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릴 이야기는 측만증 전체의 개요입니다. 무엇을 측만증이라고 하는지, 측만증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측만증이 걸리는지, 원인은 뭔지, 그리고 측만증을 꼭 병원에 와야만 알 수 있나? 집에서는 좀 확인하는 방법이 없을까? 집에서도 측만증이 의심되는지 확인해보는 그런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척추 측만증이란 척추가 똑바로 서 있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병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척추가 가장 많이 기울어진 두 부위를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 가지고 이 만나는 선이 각도가 한 10도 이상 되면 척추 측만증,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9도는 그러면 측만증이 아니냐? 9도는 측만증은 아니죠. 그렇지만 9도나 10도나 자세 한번 잡기에 따라서 3도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허리를 쭉 펴고 찍느냐, 구부정하게 찍느냐, 아침에 찍느냐, 저녁에 찍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각도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가 9도니까 나는 측만증 아니야, 꼭 이렇게 생각하실 것은 아니고, 일단 척추 측만증은 이렇게 가장 휘어진 척추 두 부위를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 가지고 만나는 선의 각도가 10도 이상이다, 그러면 척추 측만증이에요. 그리고 정의상 방사선 검사를 해야 됩니다. 엑스레이를 찍어야지만 척추 측만증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요. 척추 측만증의 원인이 뭘까?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신경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근육 자체가 약해지는 병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척추 측만증이 잘 생깁니다.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발생 빈도가 높아요. 두 번째, 나이가 들면서 척추가 좀 찌그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척추 모양 자체가 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퇴행에 의해서 척추 측만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신경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신경계 문제, 근육 자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 다 봐도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는 측만증이 있어요. 이런 측만증을 빨성 측만증이라고 합니다. 꼭 병명 짓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지어요. 사실은 원인을 모른다 그러면 되는데 이름을 저렇게 어렵게 지어놔가지고 여러분들 무시무시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원인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냥 특발성이라는 말이. 그리고 자세 때문에 측만증이 생기는 게 아닌가? 특발성 측만증은 자세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특발성 측만증은 자세하고 관계없이 척추 자체가 자꾸 휘어지는 어떤 경향성이 이미 생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대체적으로는 척추 주변의 근육이 자꾸 약해지는 분들이 측만증이 잘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측만증이라면 아이가
또 좀 생길 확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자기 형제나 자매가 측만증이 있다, 또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단일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긴 하지만 자세가 나빠서 측만증 생겼다고 자꾸 아이들 뭐라 하시면 안 돼요. 측만증을 집에서도 알 수 있을까요? 측만증을 집에서 진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팁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측만증 아닐까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어깨가 한쪽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날개뼈도 좀 더 도드라져 보여요. 그리고 뒤에서 봤는데도 애가 이제 그 몸이 좀 마르면 척추 모양이 보이겠죠. 뒤에서 봤는데 진짜 척추가 휘어 있어. 그런 경우는 당연히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차렷 자세에서 몸통하고 팔하고의 거리가 한쪽은 가깝고 한쪽은 되게 멀고 이런 경우 있어요. 그것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골반이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경우, 그리고 몸을 앞으로 숙여 봤을 때 어깨 높이가 다르거나 날개뼈가 튀어나오는 이런 경우도 측만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병원에 오셔서 엑스레이 한번 찍으면 쉽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측만증은 도대체 100명 중에 몇 명이나 걸릴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측만증 수술을 최고로 많이 하신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여기 보면 2% 정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하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2%가 훨씬 넘어갑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2%가 맞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이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2002년도까지는 그 말이 맞았어요. 2012년도가 되니까 한 7%,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한 9% 정도 됩니다. 이게 벌써 10년 전 얘기죠. 최근엔 연구 결과는 20%가 넘는다는 데도 있고 25%라고 보고하는 데도 있습니다. 퍼센티지가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는 지금은 2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0년 새에 5배 늘었고 20년 새에 거의 10배가 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측만증은 정말로 흔하다. 10명 중에 한 2명 꼴이니까. 측만증이 생기면 큰일 났다. 이제부터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나 이렇게 머리 싸매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3가지 관점에서 볼 건데요. 측만증을 진짜 병이라고 해야 되나? 또 그리고 병이라면 반드시 치료해야 되나? 그리고 치료를 한다면 도대체 언제 치료를 해야 되나? 이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척추가 옆으로 휘어 있으니까 다 나빠 보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똑바로 해야 될 것 같죠? 뚝딱 해결되는 것 같으면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쉽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시점을 잘 확인하고 꼭 해야 될 사람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측만증이 막 지금 왼쪽부터 시작해서 측만증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죠? 다 다른 사람 사진입니다. 이거 측만증이 이런 식으로 나빠지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첫 번째 보는 거는 정상이고, 두 번째는 약간, 세 번째는 확실히 측만증이 있구나, 네 번째는 이거 완전히 심각하구나 이렇게 생각될 텐데 다 다른 사람 사진이에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이 보면 마치 와, 우리 애도 저렇게 진행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진행 안 합니다. 네 번째 단계처럼 저렇게 되는 측만증은 처음부터 느낌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네 번째나 세 번째 측만증은 확실히 측만증이 맞지만 두 번째는 측만증인지 아닌지 애매합니다. 이런 거 확실히 구분하고 치료를 시작하셔야 돼요. 측만증은 정말 질병인가 아니면 그냥 정상인데 모양만 좀 다른가? 어떤 심한 분들은 측만증 있는 아이들을 마치 장애가 있는 아이처럼 취급하는 분들도 봤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대체로는 그냥 모양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측만증을 질병으로 본다면 당연히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사람 얼굴 모양이 다르고 사람 체격이 다 다르듯이 척추라는 뼈도 사람마다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다른 것이라면, 그리고 생활에 아무 불편을 일으키지 않고 이게 계속 진행할 위험이 없다면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측만증이라면은 아주 심각한 경우는 진짜 수술까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사인 볼트처럼 측만증 있어도 당당하게 잘 지내고 그게 자기가 사는데 도움이 되도록 활용만 한다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좀 애매하다 이런 경우는 잘 관리를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정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다 그러면 큐어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 생활하는데 이게 오히려 도움이 되거나 큰 문제가 없다 그럼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좀 애매하다 이게 나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케어를 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측만증이 다 치료를 해야 되는 질병은 아닙니다. 그러면 측만증이 질병이라면 병원이 필요하겠죠. 병원에 와서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측만증이 질병이 아니라 그냥 모양만 좀 다른 것이다 그러면은 오히려 집에서 스스로 관리를 잘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마치 학교처럼 학교에서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쳐 준다면 집에 와가지고 그걸 보고 자기 스스로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에서 자기 스스로 잘 관리만 해도 괜찮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떨 때 측만증은 진짜 치료를 해야 되느냐? 자, 이 그림을 보시면 10도에서부터 시작하죠. 10도가 측만증 처음 시작하는 각도예요. 10도에서 20도 사이에는 혼자서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대략적인 얘기예요. 반드시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크게 보면 이렇게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20도가 넘어간다. 그러면 이 보조기를 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아이 성장 단계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보조기를 쳐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보다 더 많이 넘어간다 30도가 넘었다 그러면 보조기만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교정 운동이라는 측만증 운동을 합니다. 40도부터는 이거 수술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무조건 수술을 피하는 것만이 다 능사는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50도 넘어가면 대체로 수술하는 경우가 많고 70도 넘어간다 거의 100% 수술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측만증은 스스로 혼자서 관리를 하는 단계에서부터 운동하는 단계 그리고 수술까지 하는 단계 다양한 단계가 있다. 측만증 중에 착한 측만증이 있고 나쁜 측만증이 있습니다.